안녕하세요. 판메디랩입니다. 요즘 미국 의대에 진학해서 미국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대 입학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미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의사 이외에 이제 그 정골의학이라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또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미국 정골의사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일반 의사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치료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판메드랩에도 이제 정골의대 진학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통합의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정골의대 입학을 보장받으며 대학에 다니는 통합 정골의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인터넷에도 아니면 국내 유학원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골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그리고 미국 의대와 정골 의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정골의대 입학까지 조건부로 보장받는 통합 정골의대 프로그램을 A부터 Z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디오 정골의사라는 또 하나의 의사, 이 정체와 진학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가 미국 통합정골의대 운영, 대학과 조건부 입학, 그리고 유학생의 지원 자격이 어떤지, 세 번째는 이제 국제학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원서까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 네 번째로 미국 통합정골의대 준비 전에 전 과정을 함께 하는 이제 판매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정골의학 박사, 즉 디오가 이제 어떤 의사이고 일반적인 미국 의사인 MD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정골의대의 합격 가능성과 입학까지 전체 과정을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이제 정골의사, 디오가 무엇인가일 건데요. 미국은 서로 완전히 동등한 두 가지의 의사 제도를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는 흔히 아는 일반 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MD고, 다른 하나가 정골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디오입니다. 이게 의사 면허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사 면허를 서로 다른 교육 철학으로 취득한 관계라는 거죠. 정보의학에는 네 가지 핵심 원리가 있는데,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몸의 구조와 기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인체에는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치료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 의사는 아픈 부위만 본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와 마음, 환경까지 살피는 전인적인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실천하는 무기가 OMT라고 해요. OMT, 정골의학적 수기 치료라고 합니다. 단순한 도수 치료가나 이제 마사지가 아니라 미국 의대에서 인체를 깊이 연구한 정식 의사가 두 손으로 뼈와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 엄연한 의료 행위라는 거죠. 정골 의사는 미국의 50개 주 전체에서 MD하고 똑같은 법적인 지위하고 진료 권한을 가진 정식 의사입니다. 수술로 집도하고 모든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고 진료 범위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정골 의대 학생들도 이제 미국 일반 의대 MD 학생들과 똑같이 아나토미라든가 피지올로지라든가 바이오케미스트리, 파르마콜로지, 패솔로지 이런 이제 정규 의학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거기에 OMT를 하나 더 배운다는 거죠. 규모를 숫자로 보면 이제 성장세가 분명한데 2025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정골 의사하고 정골 의대 학생을 합치면 20만 7천 명이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진료 중인 디오가 16만 7천 명이나 돼요. 미국 전체 의사의 11%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학생 비중인데 지금 미국 전체 의대생의 약 30%, 3명 중에 1명 가까이가 디오 과정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46개가 되는 인가된 정골의대하고 36개 주에 걸친 73개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정골의대 학생 수가 66%나 늘고 있다는 거죠. 정골 의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가 미국의 이제 의사 부족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미국 의사 대학 협회 AAMC가 2036년까지 최대
8만 6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내 이제 1차 진료, 그다음에 시골, 의료 소외 지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글 의학이라는 게 이제 애초에 이 공백을 메우는 사명으로 삼는 거고요. 실제로 현직 DO의 45%가 1차 진료에 종사하고 있고 US 뉴스 월드 리포트의 2026년 1차 진료 순위를 보면 상위 10위 중에서 9개가 이제 정글 의대일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왜 미국의 일반적인 의대들은 정글의학 과정을 그 의대 안에 자기 안에 두지 않고 디오 전문 대학원들이 따로 운영되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역사에 있는데 이 정글의학이라는 게 1890년대에 기존 의학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을 했어요. 별도로 한 세기 넘게 독립적인 교육 체계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체 커리큘럼, 그다음에 의사 면허 체계도 확립했고 MD 의대와 별개의 인증기구인 코카라는 이제 그 인증기구를 통해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D 의대 안에 DO 과정을 두는 것보다 독립된 정글 의대로 운영하는 것이 이런 구조가 굳어졌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정골 의대, DO하고 일반 의대, MD의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유사점을 보면 두 과정 모두 4년제 미국 대학 학부를 마친 뒤에 들어가는 4년제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이 의대, 정골 의대에 입학하려면 뭐 바이올로지라든가 피직스라든가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잉글리시, 컴포지션 이런 것들, 이런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 모두 다 똑같이 이수하고 MCAT도 봐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다 똑같다는 거죠. 입학한 후에도 이제 그 의대, 정골의대에서 1, 2학년 때는 기초의학을 배우고 3, 4학년 때는 이제 프리클럽식이라든가 이제 클럽식 같은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도는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졸업 후에 전공의대 졸업 후에도 3년에서 7년의 레지던트 수련의를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 개업 자격까지 모두가 똑같아요. 이제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 의사 면허 시험이 좀 다릅니다. 미국 일반적인 의대 MD는 USMLE를 보는데 DO 전골의대는 전골의학이 반영된 컴렉스 USA라는 것을 세 단계로 걸쳐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떤 전공으로 진출하느냐에 뚜렷하게 갈려져요. 1차 진료하고 중위권 전공에서는 DO와 MD가 동등하고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패밀리 메디신 이런 가정의학 같은 거 이제 DO 졸업생이 1,482명이 매칭돼서 전체 자리의 32.6%를 채웠고 인터널 메디신 그래서 이제 내과죠. 이제 이쪽에선 2,067명으로 16.6%, 이제 산부인과 쪽 19.8%, 일반 의학, 일반 저기 외과 의학이죠. 제너럴 서저리 이쪽이 13.3%를 차지했습니다. 기호가 이 분야들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이제 최신 정골의대 합격률,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자, 유학생의 합격 추이를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정골의대는 해마다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지원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어서 경쟁이 지금 가장 치열한 상황입니다. 2013년에 16,000명 정도인 지원자가 2023년 22,800명으로 38% 이상 증가했고요. 지원자 기준으로 보면 정골의대 전체 합격률이 약 42%로 일반 의대, MD 의대의 44%선 이렇게 되는데 언뜻 높아 보이는데 지원자 한 명이 평균 9개에서 10개의 정골의대에 동시에 중복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개별 정골의대의 실제 합격률을 보면 2%에서 최대 15% 사이로 훨씬 낮고 인기 있는 정골의대는 또 4%에서 5% 수준으로 이제 MD, 일반 의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사이클을 보면 23,500명이 지원을 해서 8,600명이 입학했고 입학생 평균 GPA가 3.59, MCAT 평균이 504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비자 상태인데 A콤의 이제 시민권별 통계를 보면 격차가 압도적이에요. 최근 입학생의 96%가 미국 시민권자였고 영주권자가 2.4%였습니다. 반면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0.8%, 임시 거주자가 0.4%에 그친다는 거죠.
이 비율을 실제 인원으로 환산하면 더 현실이 분명해지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 F1 비자로 이제 미국 전체 40여 개의 전국 의대에 최종적으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이 한 해 50명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그 이후의 데이터를 봐도 이 숫자가 50명 언저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봐도 이제 MD하고 DU를 합쳐 유학생을 받는 의대가 70여 개 미만으로 전체의 36%에도 못 미치고 의대 입학생들 중에서 국제학생의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골 의대만 따로 보면 신입생 중에서 외국인이 0.8%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극소수의 유학생 합격자들이 미국 내 모든 그룹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거주 외국인 입학생의 평균 MCAT 점수가 508점으로 미국 시민권자 입학생 평균이 504점대를 훌쩍 넘고요. 학점 GPA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3.6점, 3.64, 입학자는 3.74 수준이고 전체 그룹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유학생은 미국 시민권자들보다 훨씬 잘해야지만 극소수의 자리에 겨우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미국 전공의대에 최종 입학하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이제 프리메드 경로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이제 주제죠. 한국국제학교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시에 전공의대 자리를 확보하는 통합 전공의대 BSDO 경로입니다. 먼저 프리메드 경로를 보면 미국 의사 지망생의 95% 이상이 가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죠. 4년제 미국 대학 학부에 입학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 이런 것들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보통 대학교 3, 4학년 때 MCAT을 보고 전공의대 중앙지원 시스템이죠. A코마스를 통해서 원서를 낸 뒤에 보충 에세이 그리고 인터뷰까지 거쳐서 합격을 이룹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이제 대학 4년 안에 끝내지 못하는 지원자가 워낙 많다는 거죠. 요즘은 대학 졸업 후에 1년에서 2년 정도의 갭이어를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런 어려움이 이제 4년 내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평균 GPA 3.7이 넘는 학점을 유지하고 MCAT도 고득점을 받고 여기에 수백 시간의 이제 병원,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닥터 쉐도잉 같은 것들, 리서치 이런 실적까지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학생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도 한 해 50명만 살아남는 경쟁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통합전공의대 BSDO고요. 고등학교 12학년에 원서를 낼 때 대학교 학부 입학과 전공의대 진학을 함께 결정받는 조기 입학 보장 프로그램이죠. 보통 이제 7년이나 6년 또는 일반적인 이제 8년 과정을 운영되고 있고 미국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이 디오, 전공의대 자리 하나를 미리 잡아두는 셈이라는 거죠. 미국 전체에 130개가 넘는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SDO의 좋은 점이 보면 이제 하나는 의대 합격이 언제 정해지는데 프리메드 같은 경우에는 대학 4학년이 돼서야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BSDO는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 이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 편하게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MCAT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MCAT을 아예 보지 않아도 되고 A커머스로 다시 원서를 낼 필요도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MCAT도 이제 502점에서 507점 정도로의 최소 점수만 넘으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미국 전체의 수험생들과 점수를 겨루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점수만 넘으면 된다는 거죠. 두 경로가 이제 합격이 정해지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프리메드는 수만 명과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겨루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이 더 잘하면 떨어질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BSDO는 대학이 정해놓은 기준만 채우면 진학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통합전공의대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고 영주권 시민권자와 유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먼저 합격률을 보면 미국 의대 통합 과정이 이제 BSMD 아시죠, 다들? 이제 통합의대죠. BSMD는 합격률이 1%에서 5% 수준으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BSMD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라운 대학의 이제 PLME 가 이제 2.3%, 노스웨스턴이 2%에서 3%, 로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1%도 되지 않죠. 반면에 통합전공의대 BSDO는 9%에서 최대 28%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미국 전체에 15개 이상의 학부하고 연계된 레컴의 조기 입학 프로그램이 약 9% 안팎이고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노바 사우스웨스턴 유니버시티가 20%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이 평범한 학생 기준은 아니고요. BSDO 합격자는 고등학교 내신이 이제 GPA가 최소 3.5 이상, 보통 3.8 이상이고, SAT는 이제 1350에서 1400 이상 정도 상위 10% 석차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에게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130개가 넘는다는 이 숫자를 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프로그램마다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만 받는 곳과 유학생도 받을 수 있는 곳 엄격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제학교,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은 지원 자격부터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왜 BSMD보다 BSDO가 유리한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요구하는 성적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BSMD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에서 최대 5%인데 거기에 또 거의 만점에 가까운 GPA, SAT 1500점대 중반 이상 반에서 또 상위 5%에서 10% 안에 드는 성적까지도 요구해요. 그런데 BSDO는 SAT가 1350에서 1400 사이여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대 입학생 평균으로 비교해도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CAT 511에서 512점에 GPA 3.8 이상인 경우인데, 이제 DO 같은 경우에는 MCAT 503에서 507 정도 수준, 그다음에 GPA가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학생 지원 자격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대부분의 BSMD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받고 국제 학생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BSDO 같은 경우에는 F1 유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둔 프로그램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세 번째가 거주지 문제인데 미국의 일반적인 주립대학은 그 주에 세금을 내는 이제 주민 자녀를 뽑는다. 인스테이트 학생들만 뽑는다는 거죠, 주로. 근데 이제 BSMD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이제 주립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든가 이제 외국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는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하거나 자리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한국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보면은 그 주의 거주민이 인스테이트가 아니죠.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죠. 그리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어느 주에도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더 불리하죠. 미국 정골의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려 있고요. 정리하면 BSMB는 성적, 유학생 자격, 거주지라는 세 가지 벽이 겹쳐 있고, 그런데 문이 더 넓은 BSDO는 를 택함도 이제 도착하는 곳은 같고요. 2026년 DO 졸업생의 레지던트 매칭률이 93.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서 일반 의대 출신인 MD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진료 권한도 50개 주에서 똑같고요. 그래서 BSMD 한 곳만 바라보다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유학생에게도 실제로 열려있는 그리고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에게도 열려있는 BSDO를 정확히 겨냥하는 편이 훨씬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통합정보의대가 왜 유리한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도대체 어떤 곳들이고 조건부 입학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유학생을 받아주는지 이런 것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서 BSDO를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BSDO는 학부에 합격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의대의 자리 하나를 예약해두는 구조죠. 이 자리가 있으면 제 대학에 다니는 동안 A커머스를 통해서 다시 원서를 낼 필요가 없고요. 수만 명의 경쟁자들하고 다시 겨루는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는 거죠. 지름길로 갔다고 해서 받는 학위가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DO 학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D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BSDO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제 자교 연계형입니다. 뭐 이제 노바 사우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든가 로안 유니버시티처럼 대학 학부하고 전국 의대가 한 대학 안에 다 있어서 4년 내내 같은 캠퍼스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선 마음이 놓이죠. 또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형이라고 해요. 미국 대학 학부가 일반 대학이나 공과 대학에서 다니고 이후 다른 대학의 의료 캠퍼스로 옮겨서 의학을 배운다는 스타일입니다. 리콘 같은 경우에 전국 15개 이상의 미국 전체 15개 이상의 미국 대학 학부하고 맺은 연계 그리고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미드웨스턴 시컴 이런 곳들이 연계가 대표적입니다. 학부에서는 이제 넓게 배우고 의대에서는 임상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런 거고 여기에 기간의 이점도 있는데 6년이나 7년 과정을 택하면 학부 기간을 1년에서 2년을 또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학비도 아끼면서 의사로서 경제 활동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미국 통합정보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이름에 익숙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생소한 곳들이에요. 뭐 노바 사우스웨스턴이라든가 로완 버추얼, 뉴욕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레이크 에릭 뭐 이런 곳들. 한국에서는 보통 미국 의대라고 하면 뭐 하버드, 존스 홈킨스, 노스웨스턴, 보스턴 유니버시티 뭐 이런 곳들만 떠올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정보의대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보의대들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상당수가 비교적 최근에 세워졌거나 최근에 급성장한 곳들입니다. 미국 최대 정보의대죠. 리컴만 해도 이제 1992년에 설립됐고요. 여러 디오 캠퍼스가 2000년대 이후에 새로 생겼습니다. 둘째, 설립 목적 자체가 연구나 명성이 아니라 미국 내 이제 1차 진료, 시골, 의료 소외 지역의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치도 유명한 대학 도시가 아니라 뭐 펜실베니아의 뭐 이리, 미주리 커크스빌 이런 중소도시나 시골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런 대학들이 US 뉴스 월드 리포트 종합순위 같이 이제 연구 중심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지도는 철저히 MD 명문 중심이다 보니까 정보의대는 아예 눈에 띄지도 않죠. 그런데 정글 분야로 눈을 돌리면 이런 대학들이 명백하게 정말 명문 최상위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리컴 같은 경우에 재학생이 2,200명이 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의대이고요.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의대이고 어느 의대보다도 많은 1차 진료 의사를 배출해서 또 사립의대 중에서 학비도 가장 낮은 축에 든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의대 정보에는 MD하고 DO 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요. MD 쪽에는 이제 AAMC가 운영하는 이제 MSAR이라는 공식 시스템이 있어서 대학별로 합격자라든가 이제 GPA라든가 MCAT, 거주지별 비율, 심지어는 국제학생 수까지도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DO 쪽에는 이제 A코마스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눈에 띄게 덜 상세하고 세부 통계는 아예 제공되지 않은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BSDO로 오면 더 심해지고요. 대부분의 입시 자료와 언론이 이제 BSDO를 BSMD 설명이 딸린 한두 문단 정도로만 다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대학이 F1 유학생을 얼마나 받느냐, 또 받고 있긴 하느냐 이런 것들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각 대학 페이지 깊숙한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널리 쓰이는 이제 AI 자료 같은 것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 틀리게 안내하는 것을 많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국내 유학원이라든가 이제 한국어 검색어 이런 것들은 거의 전적으로 MD나 통합의대 중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정보의 차이가 곧 합격의 차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만 골라서 원서를 집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 그렇지 못하면 디오라는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포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유학생을 받지 않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1년은 통째로 날릴 수도 있죠. 원서 마감이 11월 초부에 이루고 지원 가능한 대학도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AI 요약이 아니라 각 대학의 공식 입학 규정하고 미국 공식 기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을 원문을 대조해서 바로잡은 것들입니다. 이제 조건부 입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BSDO가 의대 진학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조건부 입학 또는 이제 뭐 잠정 합격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미국 대학 학부에 다니는 동안 대학이 정한 GPA, 필수 과목 그리고 MCAT 최소 점수를 계속 지킬 때만 진학이 승인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학점 GPA인데 대학마다 다른데 보통 매 학기 누적 GPA 그다음에 사이언스 GPA를 3.4에서 3.6 사이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개 한 번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뒤에도 또 못 맞추면 이 통합정보의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대학이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는 뭐 보면 고등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대학의 심화과학, 어퍼 버전의 사이언스하고 의대의 방대한 학습량을 버틸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조건이 사실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GPA 3.5 안팎, MCAT 500점 초반은 미국 상위권 의대 합격자 평균의 GPA 3.8이나 MCAT 515점과 비교하면 확연히 정말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원할 때, 이 통합전공의대 과정을 지원할 때 입학 조건을 보면 BSDU는 일반 학부, 미국 대학 학부 입학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고등학교 비과중 내신이 최소 3.5 이상 돼야 되고 합격자 평균은 대개 3.8에서 4.0입니다. 이제 SAT 같은 경우에도 1350에서 1400선이 일반적인데 이제 통합전공의대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점수보다 높아야 되겠죠. 지원 서류도 일반 입시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미국 대학 지원자들은 이제 커먼 앱 이외에 왜 의료계로 가려는지 이런 묻는 이제 서플먼트 에세이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요구하죠. 에세이에서는 이제 정보의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300단어에서 350단어 이상으로 그 사이에서 쓰게 하고 여기에 이제 수학이나 사이언스 선생님, 교사 그리고 임상 경험을 증명해줄 의료 종사자의 추천서가 보통 2부에서 2부에서 3부 정도 필요하죠. 병원 닥터 슈도잉이라든가 이제 지역 메디컬 발런티어 리더십 활동 이런 것들 담은 이제 이력서도 엄격하게 평가되고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높은 SAT 점수하고 이제 고등학교 GPA가 의대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지 걸러내는 1차 관문일 뿐이고 최종 당락을 가르진 않고요. 당락은 의료에 대한 진정성, 정골의학에 대한 이해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왜 내가 MD 일반적인 그 의대가 아니라 DU를 선택했는지 정골의학의 생각이 자신의 봉사 경험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에세이하고 인터뷰에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지를 대학별로 보면은 미국 의대 대부분이 이제 자국 의료 인력 양성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유학생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죠. 먼저 유학생이 아예 지원할 수 없는 곳을 보면 미국 최대 연계망 리컴의 이제 조기 입학 프로그램이 이제 약대, 이 리컴의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을 받지만 의대 디오 과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합니다. 그다음에 뉴욕 공과대학 의 이제 정보의대죠. 나이트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컴 계열 BSDO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미드웨스턴 C컴 연계 공식 규정에도 이제 유학생은 약대만 가능하다. 의대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 자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학생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얘기고요. 반면에 유학생 지원을 분명히 허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노바 사우스 이스턴 유니버시티입니다. 공식 안내에도 국제 지원자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고 합격하면 I-20라든가 이제 F1 절차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지 조건도 GPA 3.5, MCAT 502점 정도로 접근하기 이 정도면 충분하죠. 두 번째가 이제 뉴저지에 있는 로안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3 플러스 4 가속 프로그램의 공식 요건에도 이제 국제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두고 왔는데, 그런데 같은 대학의 BSMD, 즉 이제 MD로 가는 통합의대 과정은 또 국제학생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DU로 가는 BSDO만 유학생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이제 피처 컬리지하고 연계된 웨스턴 유 정골의대입니다. 이것도 국제학생을 받아주는데 MCAT을 면제해주지 않고 매년 6명에서 10명만 뽑아서 아주 경쟁이 극심합니다. 이번 순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통합 정보의대 BSDO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상위권 프리메드 학부도 함께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 경쟁률인데 BSDO가 BSMD보다도 넓다고 해서 여전히 10%에서 20% 합격률 수준이에요. 한 자릿수만 뽑는 곳들도 많고요. 그래서 BSDO 한 곳에만 모든 것을 걸면 대입 자체, 미국 대학 입시 자체에 실패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합격한 뒤에도 자격을 또 잃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건부 합격을 받았어도 학부에서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든가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흔들려서 GPA가 기준 밑으로 떨어지거나 MCAT이 이제 최소 점수를 못 넘기면 진학 자격 자체가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셋째, 그렇게 됐을 때 기댈 곳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밖에 없습니다. BSDO 하나만 보고 연구 여건, 리서치 여건이 약한 학부에 갔다면 일반 의대 입시에도 이제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에게 밀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BSDO 원서와 함께 일반적인 미국 대학 프리메드 트랙 지도가 탄탄한 대학도 반드시 함께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학부에 가면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 실적도 쌓을 수 있고 부속 병원에서 임상 봉사도 할 수 있고 체계적인 MCAT 준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고요. 유학생이라는 이제 불리함을 좋은 이력으로 덮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스스로 힘으로 의대를 뚫는 두 번째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이 무엇을, 지금 현재 이제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를 볼 거예요. 10학년부터 12학년 원서까지 전체 일정과 지원 전략, 그리고 이 과정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원서까지의 전체 일정입니다. 통합전국의대 준비가 12학년에 급하게 시작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10학년부터 학업하고 임상 경험을 함께 쌓아 올려야 됩니다. 10학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죠. 통합전국의대 합격자들의 고등학교 GPA가 B가 좀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3.5에서 3.9 이상이고 최상위권 프로그램은 4.0에 가까운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0학년에는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기초과학, 그다음에 매스에서 최고 수준의 GPA를 유지하고 11학년하고 12학년에는 AP 심화, 사이언스를 들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동시에 의료가 자기 적성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임상 경험도 시작해야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원서 직전에 급주한 이력보다는 수년간 이어진 진정성 있는 활동을 훨씬 높게 보겠죠. 그래서 병원, 자원봉사라든가 이제 닥터 쉐도잉을 10학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기록으로 남기는 게 나중에 에세이라든가 인터뷰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하고 이력을 동시에 완성해야 되는 가장 바쁜 시기죠. 먼저 SAT나 ACT에서 경쟁력 있는 점수를 확보하고요. 일반적인 BSDO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이 이제 말씀드렸죠. 1350, 1380, 1400 사이인데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당연히 이제 1400 이상 확보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그런데 1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닥터 쉐도잉 경험입니다. 많은 BSDO 프로그램이 지원자들에게 쉐도잉을 강력히 권하거나 의사가 직접 서명한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방학을 활용해서 미국이나 한국의 의사 이제 그 쉐도잉하고 병원이나 이제 널싱홈,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 경험도 꾸준히 쌓아야 되죠. 여기에 의료 관련된 리서치에 참여하거나 교내외 클럽에서 리더십을 맡으면 학업적인 호기심, 리더십도 함께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SAT가 가급적 11학년 겨울방학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2학년에 에세이하고 이제 그 원서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거죠. 12학년은 그동안 쌓은 것을 모두 꺼내 실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미국 대학 지원의 공통 플랫폼이죠. 커먼 앱이 이제 12학년을 앞둔 여름방학 8월 1일에 열립니다. 통합전국의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부 지원자하고 이제 프로그램별 보충, 서플먼트 에세이까지도 함께 써야 됩니다. 그런데 BSDO는 빠르면 10월 중순, 대개 11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조기 지원이라든가 우선 마감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학년 여름방학 동안 에세이 초안도 미리 완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원서를 낸 뒤에 1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의대 교수 진로와 이제 인터뷰도 진행해야죠. 이번에는 12학년의 지원 전략을 한번 볼게요. 먼저 미국 대학 전형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있죠. 첫째, early decision, 그래서 ED죠. 조기에 지원하는 대신에 합격하면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해야 되는 바인딩, 구속력이 있죠. 다른 지원은 모두 철회해야 하고 오직 한 곳에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합격률이 가장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 정시보다 20에서 30% 포인트까지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마감이 대개 이제 11월 초, 결과는 12월 중순이죠. 두 번째가 이제 얼리 액션 EA죠. ED와하고 똑같이 11월경에 지원을 하는데 구속력은 없고요. 여러 대학에 동시에 낼 수 있고 합격해도 이듬해 5월 1일까지 다른 대학과 제 결과하고 장학금도 비교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일 선택 조기 지원이라는 형태도 있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사립대학 중에서 한 곳에만 조기 지원할 수 있게 제한한다는 거죠.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같은 이제 최상위권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요. 세 번째가 레귤러 디시전, RD, 뭐 이제 롤링 어드미션, 일반적인 그 RD 뭐 정시죠. 일반 정시로 이제 대개 1월에서 2월 초에 마감되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구속력이 없어서 5월 1일까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합전공의대는 어떤 전형을 써야 유리할까요? BSDO 중에서 ED처럼 구속력이 있는 전형을 쓰는 곳은 굉장히 드물고요. 대신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확보하려고 우선 마감을 두거나 원서가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서 자리가 차면 마감하는 롤링 어드미션 방식을 운영합니다. 실제 마감을 보면 로한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그다음에 나이트컴은 11월 중순,
얼리 액션, 그다음에 리컴 연계 프로그램은 11월 1일을 권장 마감으로 두고 있습니다. 노바 사우스웨스턴 유니버시티도 이제 정규 마감이 늦은 편인데 롤링 어드미션이기 때문에 일찍 낼수록 유리하고요. 다만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연도의 공식 요강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마감 구조가 전략을 결정하는데요. 주요한 이제 메인 통합 전공의대의 마감이 11월 초에서 중순에 몰려 있기 때문에 RD 마감이 이제 1월까지 미루면 인터뷰 자리가 이미 조기 지원자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실력과 무관하게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BSDO 지원자는 구속력이 없는 EA하고 우선 마감에 집중해야 되고요. EA는 여러 곳에 동시에 낼 수 있기 때문에 11월 초를 목표로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BSDO 여러 곳에 함께 지원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적인 이제 미국 대학 지원과 통합 전공의대 지원은 뭐가 다를지 한번 볼게요. 보는 곳이 이제 완전히 다른데 일반 최상위 학부 입시 같은 경우에는 SAT 1500 이상 뭐 여러 다수의 과목에 AP 뭐 5점 그다음에 완벽에 가까운 GPA 같은 이제 점수가 합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특별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생회장이나 뭐 스포츠팀 이제 뭐 캡틴 이런 그 일반적인 리더십이면 충분한데 반면에 통합정보의대에서는 점수는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 조건이고 당락은 말씀드렸죠. 메디컬 액티비티, 의료 활동 경험에서 갈립니다. GPA 3.5 이상, SAT 1300에서 1400 이상이라는 기준을 넘는 건 중요할 뿐이지 그 위로 점수를 더 올린다고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지 보면은 BSTO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살 학생에게 10년 뒤에 의사가 될 자리를 미리 약속하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가장 걱정하는 건 뽑아놓은 학생이 중간에 의학이 자기 길이 아니다. 이렇게 그만두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각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먼저 SAT하고 AP를 보면 의과 대학의 공부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대학은 미리 뽑아둔 학생이 의대에 가서도 유급 없이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거고 SAT가 하고 AP가 그 근거가 된다는 거고 BSDO의 최저 기준이 이제 1300, 1450선이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합격자의 평균은 1400, 1450 수준이고요. AP는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피직스 같은 기초 사이언스에서 고득점이 의대 선수 과목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액티비티를 보면 환자를 직접 만나서 임상봉사하고 닥터 쉐도잉 하는 것들이 통합정보의대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가 환자의 고통에 공감해 봤는지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직접 보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세 번째는 리서치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완벽한 연구 성과를 기대하는 입학사정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대학, 연구실 인턴십이나 어떤 생명과학 이런 연구에 참여했다 이런 경험이 지원자가 가설을 세우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힘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 전공의대가 문제 기반 학습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최상위권 지원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준비의 순서가 확실하죠. SAT하고 AP는 반드시 넘어야 될 문턱이지만 넘었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을 여는 건 메디컬 액티비티입니다. 특히 임상봉사, 의사, 닥터 쉐도잉, 의사 추천서 이런 것들이 다른 이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통합전공의대 합격을 가르는 가장 어려운 관문이 에세이입니다. 커먼앱의 기본 에세이,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성장 배경이라든가 의사가 되려는 동기를 쓴다면 대학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2차 에세이, 서플먼트 에세이에서는 왜 일반 의학이 아니라 당신은 정보로 의학을 선택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어디서 본 듯한 나는 환자를 뭐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싶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매년 수천 장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런 공통된 똑같은 얘기들을 단번에 걸러내는 거고요. 합격자들의 에세이는 정골의학의 네 가지 원리를 자신이 실제로 본 장면하고 엮어낸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진통제에 의존하던 만성 통증 환자가 내가 쉐도잉하던 의사의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래서 증상만 누르는 것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 낳는 힘을 끌어올리는 정골의학의 마음이 같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야겠죠. 이런 거는 사실 지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앞에서 강조한 닥터 쉐도잉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는 거죠.
서류를 통과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최종 인터뷰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17, 18살 학생이 대학 교수진, 그다음에 현직 의사 앞에서 의료 윤리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은 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이제 다중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 MMI라고 하죠. 6개에서 10개의 짧은 방을 돌면서 이제 그 주어진 상황에 답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2분 동안 생각을 하고 5분에서 8분간 답변을 하는 겁니다. MMI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 상황에서 양쪽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차근차근 이제 결론에 이르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또 이제 리컴 같은 이제 대형 네트워크는 녹화형 비디오 면접도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왜 판메디랩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자면 통합정글의대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미국에 가서 정글 의사를 따라다녀야 된다. 이 쉐도잉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임상 경험은 국내 병원에서 일반 의사 선생님 곁에서 쌓아도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대학이 보는 건 어느 나라, 미국에서 했냐, 한국에서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고 무엇을 거기서 느끼고 배웠느냐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은 다른 데 있는데 같은 뭐 메디컬 발런티어 봉사 시간이라도 같은 쉐도잉 기록이라도 그게 정보의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당락을 가르는 거죠. 통합 정보의대가 왜 일반 의사가 아니라 정보의사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병원에서 본 장면을 몸을 하나로 연결된 단위로 보는 정보의학의 관점과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보의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국제학교, 한국의 국제학교 어드바이저의 조언만으로 절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학교 카운슬러들 같은 경우엔 일반 미국 명문대, 대학 입시에는 뛰어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의과대학, 미국 의대 입시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국제학교 어드바이저들이 미국 의대와 통합의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고요. 미국 대학 학부에 가서 프리메드를 밟으면 된다. 이런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지, 신분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어떻게 갈리는지 이런 세부 사항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특히 정보의대라든가 통합정보의대는 지도해본 경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정보의학이 뭔지, MD가 어떻게 다른지, 조건부 입학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마감이 왜 11월 초에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카운슬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분야를 세부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서의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나고 그 대가로 1년이라는 시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유학원이라든가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로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유학원들 대부분이 이제 미국 정골의대라는 제도 자체를 잘 모릅니다. 미국 의대라고 하면 MD만 떠올리고 정골의학을 대체의학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통합정보의대의 학생을 지도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신분에 따라서 지원이 갈리는지, 조건부 입학의 유지 조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안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학생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원 가능하다고 또 잘못 안내하는 자료가 인터넷에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정보를 믿고 원서를 넣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맡겨서 왜 정보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에세이를 쓰면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인적이라든가 몸 전체를 치료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들만이 나옵니다. 에세이나 면접이 이제 학생이 직접 본 환자하고 의사의 장면을 정보의학의 원리와 연결해서 살아있는 말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AI는 이런 공개된 표현을 조합하기만 할 뿐이고 그 학생만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메디랩의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판메디랩은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미국 의대, 치대, 약대를 직접 경험한 의료진, 전문 튜터로 구성됐습니다. 첫째, 지원 자격을 정확히 가려드리고 있어요. 통합정보의대가 프로그램마다 신분에 따라 지원 자격이 갈리고 그 규정이 해마다 바뀝니다. 공식 요강을 원문으로 확인해봐도 그 학생이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것만 판매되려면 골라드린다는 거죠. 두 번째, 정보의학에 맞춘 임상 경험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쌓은 병원, 봉사, 쉐도잉 이런 것들을 왜 정보의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력으로 어떻게 풀어낼지를 함께 잡아드리고요.
세 번째가 학년별 로드맵입니다. 국제학교 10학년의 GPA 관리부터 커먼앱 활동, 배치까지 미래의 정보 의사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원서 전체에 담는다는 거죠. 네 번째, 실전 인터뷰 대비까지 합니다. MMI, 비디오 면접, 상황 판단 시험까지 형식에 맞춰서 반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미국 통합 정보 의대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 모든 과정을 실제로 함께하는 판메드랩의 미국 통합 정보 의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메드랩은 이제 미국 의대와 치대를 직접 경험한 전문 튜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년간 미국 의료 계열 입시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온 그룹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통합 정보 의대 프로그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BSDO의 구조에 정확히 맞춰서 설계했고 유학생이라든가 영주권, 시민권 학생들의 신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학생의 신분과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학년별 로드맵을 세우는 단계고요. 두 번째가 10학년과 11학년에 걸쳐서 학업과 임상 경험을 쌓는 단계입니다. 셋째가 12학년에 원서와 에세이를 완성하는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합격 이후에 조건부 유지까지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학생에 대한 진단과 로드맵 설계인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학생의 신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통합 정보 의대를 리스트업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권자라든가 영주권자만 받는 곳, 그다음에 유학생도 받는 곳이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 규정이 해마다 바뀌고 있죠. 판매드랩은 이제 각 프로그램의 공식 요강을 원문으로 확인해서 그 학생이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곳만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원서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모든 준비의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고등학교 GPA, 이수 과목, 활동 이력 이런 것들을 목표 프로그램의 요구 수준과 비교하고요. 내신은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SAT는 언제까지 몇 점을 확보해야 되는지, 어떤 AP 과목을 언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12학년 11월 마감해서 이제 역산해서 월 단위 계획 플랜을 만들어 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년별 학업과 임상 경험 관리입니다. 학업 쪽에서는 이제 기초 사이언스, 그다음에 수학 성적을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P 심화 과목의 이수 순서를 조정하고 이제 SAT를 11학년 안에 끝내도록 관리해드리고요. 12학년은 이제 원서와 에세이에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임상 경험 쪽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병원에서 이제 쌓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지속성이죠. 그래서 판매되면 국내 병원 봉사활동, 쉐도잉, 지역 보건활동 이런 어떻게 구성할지 설계하고 기록에 남기는 방식까지 함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정보의학의 관점으로 풀어드리는 이제 훈련을 또 병행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12학년의 지원서와 에세이 완성입니다. 먼저 전형 전략을 짜고요. 앞에서 보셨듯이 통합정보의대가 이제 마감이 11월 초에서 중순에 몰려 있고, 조기 지원이라든가 우선 마감, 롤링 어드미션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 언제 원서를 넣을지 학생의 상황에 맞춰 설계하고 프리메드 학부를 함께 지원하는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남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이 이제 커먼 앱인데 활동 이제 그 10칸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각 활동을 어떤 수치와 표현으로 쓸지 이런 것들을 한 줄씩 함께 다듬고요. 또 에세이 같은 경우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의사가 되려는 동기, 보충 에세이, 서플먼트 에세이에선 왜 일반 의학이 아니라 정보 의학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리고 완성을 시킵니다. 이 판매드랩의 통합 정글 의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실제 미국 의대나 치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매드랩이 일반 유학원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단순 정보만으로 알 수 없는 이제 미국 통합 정보 의대 과정에서의 준비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감각, 판단 기준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을 들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판메디랩으로 연락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